네, 다음 심층 분석은 가상자산 연속기획 세 번째 시간으로 꾸려봤습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 대금이 이미 코스닥 시장에 맞먹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투자자들은 피해 위험에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바뀌어야 할지 조현석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국내 1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제도권에 들어온 이후 상장된 코인 가운데 한글 백서는 5%가 채 안 됩니다. 나머진 모두 영어로 돼 있습니다. 국내 투자자들이 보는 사업 계획서를 영어로 작성한 셈인데 그마저도 투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담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정보를 제대로 제공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공시 체계가 정립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민간 평가 기관이 이제 많이 그런 투자 정보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장 절차를 정부의 가이드라인 없이 거래소 자율에 맡긴 구조를 어떻게 손질할지도 고민거리입니다. 거래소는 자체 심의위원회를 통해 상장 여부를 검토한다고 하지만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 깜깜이 상장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앞장, 이게 뒷장입니다. 2페이지도 채 차지 않는 이겁니다. 상장 폐지 절차인데요. 이거는 약간 많아요. 몇 줄이 더 많습니다. 거래소의 신용도와 직결된 상장 코인의 가치 평가를 어떻게 할지도 과제입니다. 전문가들은 다양한 민간 기관이 평가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외부의 믿을 만한 기관에서 평가한 리포트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신뢰를 주는 거죠. 국내 1,500만 명이 넘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별도의 가상자산법을 만드는 등 법적 보완도 필요합니다. 네, 이 내용을 취재한 정치경제부 조현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조 기자, 정부가 아직도 가상자산을 제대로 인정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가상자산이 법정 화폐도 아니다, 또 금융투자 상품도 아니다 이러면서 명확한 개념을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자금 세탁 방지가 목적인 특급법의 적용을 받고는 있지만 별도의 법 규정은 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재는 투자자 보호와 직결된 가상자산의 상장이나 폐지가 거래소의 100% 자율에 맡겨지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래소들은 자체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사업성, 투명성 등을 검증한다고 하는데 거래가 늘면 수익도 증가하는 거래소가 검증한 걸 투자자들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의구심이 늘 따라붙게 되는 구조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지금 새 정부 같은 경우도 코인 발행을 거래소에 맡기겠다 이렇게 지금 공약을 내걸고 있는 상황인데 이 코인 거래소를 정말 믿을 수 있느냐 논란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지금 이제 투자자 보호 관련해서 국회에 좀 법안들이 많이 발의가 된 게 있다면서요. 네, 13개 법안이 발의된 상태인데요. 법안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투자자는 보호하되 불법엔 엄정한 조치로 시장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규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예. 특히 코인을 발행할 때 백서와 중요 정보 제출 공시를 의무화하겠다는 방안이 담겼고요. 전문기관의 코인 평가 의견서를 첨부하는 내용도 검토 중입니다. 관련법이 만들어지면 지금보다는 시장이 건전화될 거다 이런 전망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한테 좀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해라 이런 거네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제 코인 평가 의견서라는 거는 누가 만드는 겁니까? 네, 코인 평가 관련해서 이를 의무화할지 또 자율화할지 좀 쟁점이 있는데요. 예. 앞서 리포트에서 본 것처럼 전문가들은 정부보다는 민간에 맡기는 방향으로 제도화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견해를 내놓고 있습니다. 예. 증권시장 예를 들면 증권의 발행과 상장에 대한 관리 감독에 대해선 정부가 개입하지만 개별 주식의 평가나 전망 등은 민간 기업인 증권사들이 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형태의 방식이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예. 또 정부 주도로 할 경우엔 마치 정부가 승인한 코인이다 이런 오해를 살 수 있어서 혹시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 정부의 책임을 물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예. 이런 점들은 정부 입장에서는 또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새 정부도 좀 민간에서 맡기는 것에 대한 좀 기조를 가져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민간이 코인을 평가하는 것 그 방안이 아무래도 좀 유력하게 검토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사실 민간이나 정부나
코인을 과연 좀 제대로 평가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역량을 갖출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있기도 하거든요. 시작된 지가 지금 얼마 안 된 영역이기 때문에 가능할까요? 어떻게 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코인의 평가라는 게 사업의 초기 단계에서 먼 미래의 비즈니스 모델의 성공 가능성을 탐색하는 과정이거든요. 예. 상당히 어렵고 전문성이 요구되니까 그런 우려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역사적으로 보면 무디스나 피치 같은 국제 신용평가사들도 초기엔 이런 과정을 다 거쳤고 현재의 공신력을 인정받게 됐다 이런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 또 시장에서 평가를 잘하는 곳은 살아남고 또 못하는 곳은 도태되는 이런 시장의 메커니즘이 작동할 거다 이런 분석도 함께 내놓고 있습니다. 예, 코인계의 국제 신용평가사가 국내에서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 조 기자의 분석, 유튜브 제목과 해시태그는 어떻게 뽑아볼까요? 네, 제목은 코인 시장 이대로는 안 된다로 하고요. 해시태그는 코인 개미, 투자자 보호, 코인 평가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치경제부 조현석 기자였습니다.